냉해는 밤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침에 망합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밤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밭에 나가보니 꽃이 갈색으로 변해 있고 잎은 삶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는 거죠. 농가에서는 보통 어젯밤에 얼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냉해는 밤에 생기는 피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아침에 나타나죠. 1단계 냉해의 진짜 원리. 기온이 0 이하로 내려가면 식물 세포 사이의 물이 먼저 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얼음이 만들어지면 주변의 물을 계속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안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세포는 심한 탈수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식물은 얼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탈수로 죽는 것이죠. 2단계 아침에 피해가 커지는 이유. 문제는 바로 아침입니다. 해가 뜨면 잎은 빛을 받으면서 광합성을 시작하죠. 하지만 저온 때문에 식물의 효소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에너지가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광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냉해 이후 잎이 하얗게 타거나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3단계 비료줘도 효과 없는 이유. 이 시기에 농가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료 줬는데 작물이 안 먹는다라는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온 토양에서는 물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영양소 이온의 이동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산, 칼슘, 미량 요소 같은 성분들은 토양에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물은 비료가 있어도 먹지 못하는 것이죠. 4단계 냉해 이후 작물이 회복 안 되는 이유. 냉해 이후 작물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3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세포 탈수, 두 번째는 광산화 스트레스, 세 번째는 수분과 이온 이동 정지입니다. 이 때문에 작물은 광합성도 멈추고 양분 흡수도 멈추게 됩니다. 5단계 해결의 핵심. 결론적으로 냉해 이후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비료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과 이온 이동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토양 용액 환경과 세포 삼투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파머스 A 같은 제제는 복합 유기산이 토양에서 잠겨있는 양분을 풀어주고 아미노산과 당알코올이 세포 삼투 균형을 안정시키며 미량 요소가 광산화 스트레스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냉해 이후 작물 회복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꽃샘 추위 피해는 단순히 추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 탈수, 광산화 스트레스, 양분 이동 정지, 이 3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므로 농사에서는 온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과 이온의 흐름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냉해 피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짜 원인인 광산화 스트레스와 해결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농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과학적인 농업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